올해부터 중국에서 보조금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생긴 첫 번째 현상이 생각보다 많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70여 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헝다도 그만두고 화웨이도 사업을 접었고 전체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역할이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이 대중화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이니 네네네. 대중화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난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찾아야 될 또 다른 좋은 어떤 그 관련 산업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이선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야, 댓글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리포트. 네. 그런 거죠, 뭐. 이거, 그렇죠? 이거는 독립 리포트라도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아. 독립 리서치라도 거기 뭐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니네 결탁했잖아. 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리서치센터 출신이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네.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었고 근데 사실 매도 리포트는 쓰기는 어려운 게 정말 쓰면 칼 들고 쫓아오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아무래도 길 조심해라 너. 당신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을 내시면 되게 좀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리서치 센터 의견은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상 투자비를 내렸다 예컨대 그 매도 리포트라는 거죠? 매수해서 뭐 중립 이러면 사실 팔란 얘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리서치 센터를 울릉도나 뭐 이런 쪽에 갖다 놓은 아무도 안 가죠. 지금 뭐 전주도 안 간다고 난리인데 예. 또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되게. 네. 예. 맞추기 어려운 걸 자꾸 맞춰야 된다고 하네. 자, 지난주에 중국 이제 다녀오신 먼저 이 시즌 1으로 한번 보여주셨는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발로 뛴 확실히 이런 게 진짜 리포트죠. 그러니까. 네. 제가 발로 뛰는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게 리포트 나오는 것보다 6개월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서치에서 이런 거 보고서를 쓸 때는 6개월 뒤나 최소 빨라도 3개월 뒤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적절하게 뭔가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탐방을 가시고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도 그렇지만 최근에 명동에도 많이 다녀왔는데 명동에 저처럼 가신 분들이 꽤 있으셨고 네. 실제로 저희 우리 3프로 출연자는 아니고 이제 고객분도 만났어요.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했던 경우들. 그게 이제 진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네.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요즘에 다시 명동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좀 늘었대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또 같이 네. 해드릴게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네. 크로스 체킹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는 장표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상하이에 있는 건물들인데 요 두 건물이 보실 겁니다. 요건 이제 진마우타샤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근무대야 뭐 이런 건데 이거 일본 애들이 지은 거고 이 뒤에 병따개 같은 건물 하나 있죠. 이게 원래 동그라미였는데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들다 보니까 야 그거 일장기 아니야 해가지고 네모나게 만든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금융센터죠, 그렇죠? 요 두 개를 일본 애들이 지었고요. 중국 애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지은 게 요 상하이 타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휘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용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는 용.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중국의 백화점들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막혀 있지만 그게 다 용이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뚫었다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BRD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BRD와 관련해서 요게 이제 뭐 실제로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중국은 일단 전기차 판매 방식이 되게 독특합니다. 중국은 전기차를 어디서 팔고 있냐면 백화점 1층에서 팝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마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매장이 독립적으로 매장이죠. 매장이 따로 네. 있지만 중국은 요즘 대부분 주요 백화점에 가면 그 1층 들어가자마자에 전기차 매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여기에 이제 뭐 이런 회사가 있고 옆에 테슬라가 있고 이게 백화점 1층입니다. 백화점 1층 주요 매장에서 전기차 매장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요? 예, 여기도 이제 테슬라가 있고 벤츠가 있는데 이것도 백화점 1층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인데 역시 다 백화점 1층에 매장에 있는 그런 백화점 매장들이 1층이라는 게 뭐 제일 핫한 우리 같으면 저건데요. 화장품 매장을 주로 화장품 많이 매장이나 하잖아요. 명품 매장 뭐 이런 거 그만큼 있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걸 돋보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생각하는 들었습니다. 백화점보다는 약간 쇼핑몰에 가까운 느낌이겠군요. 저기. 아니,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마찬가지 개념인데 네. 요즘은 이제 복합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부분 1층에서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대부분 전기차 매장들이 많이 그러니까 장악하고 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가 다 같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많이 다른데 네. 공통적으로 있는 데는 테슬라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비아디. 중국 애들 그리고 비아디도 생각보다 1층에 있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가는 데마다 달랐어요. 여기는 이 회사, 저기는 저 회사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도 있구나. 또 뒤에도 보면 뭐 알론인지 뭐 이런 회사들도 있네.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되게 달랐다. 이렇게 또 몰려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특정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회사들이 분할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전기차 시장,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전기차 시장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렸냐면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글로벌에서 대중화를 제일 먼저 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대중화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중국에서 보조금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생긴 첫 번째 현상이 생각보다 많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70여 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 여기 뭐 최근에 이거 보시면 이거 테슬라 요거 때문에 보조금이 중행됐고 이게 KBS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헝다도 그만두고 화웨이도 사업을 접었고 또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비아디가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비아디가 팔린 차가 여러분들 전기차가 많이 팔린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진 않고요. 1, 2위 판매차가 전부 다 하이브리드였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전기차하고는 다르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2, 3선 도시로 가면 전기차가 아예 안 팔립니다. 그 뭐 이런 거 꽂을 데가 없어요. 없겠지. 예, 충전소가 없어서 네. 2, 3선 도시는 거의 안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죠. 내가 뭐 상하이 사는데 어디 지방으로 놀러 갔다. 이거 충전소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개망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에 팔리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중국에서 뭐 전기차 판매를 독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꼭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순수 전기차만 가지고 쉽지 않은 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 중국이 급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충전소였었어요. 실제로 이게 한 2, 3년 전에 국경절에 있었던 건데 한여름이었었죠.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LFP가 쓰다 보니까 충전 이 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어디 놀러 갔다가 기름 막히지 에어컨은 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전들이 많이 돼가지고 충전소마다 길게 늘어서고 막 이거 뭐 줄 잡고 늘어서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충전소를 굉장히 이제 급하게 갖추는 결국 전기차가 굉장히 크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로 얘기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전장을 할 때 보급 같은 거죠. 보급이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관련 기업이나 관련 산업에도 이제는 관심을 둘 때가 되었다라는 아이디어를 중국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충전소가 됐든 뭐가 됐든 제일 큰 제가 볼 땐 수혜를 받는 건 변압기더라고요. 어쨌든 예, 이게 없으면 안 되더라. 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여름에 막 가정의 밤에 에어컨 다 틀고 거기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다 하면 불납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변압기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네.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지난번에 잠시 설명드렸던 이제 화장품도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찬도라는 중국 브랜드인데 찬도. 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쯔란탕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는 자연당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선에 밀려 있어서 보이지 않는 구석 정도에 있었었고 요거 보이시나요? 무슨 브랜드지? 뭐 중국 브랜드 같은데 이게 시쉐이도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뭔가 중국 브랜드 거인 것처럼 해서 만든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게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무슨 브랜드지?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 ESM 뭐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로레알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레알이 중국 시장에서 런칭한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자국 브랜드라고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중국화된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동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조차도 사실 한국 기업들의 ODM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야, 중국에서 되게 중국 기업들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요. 올해 이제 6.18 징둥데이 때, 네. 그다음에 지난해 징둥데이 때 순위를 보시면 지난해 좋았던 중국 브랜드들이 한두 개 빼놓고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왜? 없거든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최근에 중국 관련 화장품 브랜드들이 품질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트러블 일으키고 역시 있어요. 발라보니 뭐가 좀 나더라. 활짝 먹고 씹혔겠죠.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태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꽤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는 굉장히 좋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없지,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 여성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최소한 기초 화장품 양보를 안 하는, 기존에 내가 쓰던 거 검증된 거 위에는 안 쓰겠다라는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강한 거를 현지에서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색조 정도야 약간 그리는 정도니까 바를 수는 있겠지만 뭐 민감성 피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애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피부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애국보다는 피부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쪽에서도 확인이 돼서, 그래서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로레알이라든가 이런 그렇게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재편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음식력 좀 보시면은요, 재미있는 게 커피가 요즘 굉장히 스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치즈 커피 들어보셨나요? 요 노란 게 치즈 커피인데요. 중국 분들의 요즘 그 치즈 사랑이 참 남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치즈 커피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예전에 여기서 우리나라 메일유업이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었는데 최근에 메일유업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타벅스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요 옆에는 바나나 우유, 원래 한국이 원조인데 이제 중국 기업 중심으로 바뀌긴 했는데 맛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기업 중심으로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중국에는 마트 매장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머릿속에서 생각이, 아직도 건강기능식품은 젊은 분들이 드시지는 않죠. 나이 드신 분들, 특히 5, 60대 아무래도. 중심으로 많이 챙기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한의학에 대한, 중의학이라고 보통 많이 그러죠. 이런 개념들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몸에 대한 보양식을 할 때는 음과 양, 이 중에서 무엇이 무너졌었을 때 몸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름에도 보통 보면 보양식합니다라는 얘기를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여름에 보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양자가 들어갔잖아요. 양을 보호한다. 즉 음과 양 중에서 양의 기운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음식 중에서 양의 기운이 많은 걸 먹는 걸 우리는 여름에 이제 몸을 보신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인삼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닭 같은 거, 삼계탕 같은 게 이런 데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해외 브랜드 중에서 되게 유독 많이 있는 게 호주께 되게 많아요. 호주? 그러니까 꿀, 마누카 꿀 뭐 이런 것도 되게 있고, 로얄 젤리 이런 거요. 호주의 이런 어떤 자연으로 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연 건강 식품 중에서 호주산이 생각보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프로폴리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직도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처럼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뭔가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건강 신흥식품의 공통점이었다. 예전에 우리 기업들 중에 하나도 뭐 옛날에 해모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약 베이스로 해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방판인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게 좀 막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그 관련 브랜드들이 있었던 걸였었고, 실제 많은 마트나 이런 데 돌아가 보면 전면에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배치된 걸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컸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관장 얘기 주시는데 정말 인기 많습니다. 여전히.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음료수도 건강기능식품이고. 중국 대대로 인기 좋았죠. 맞아요. 정관장이? 인삼은 송나라 때도 인기 좋았고, 고려인삼 해갖고. 고려인삼. 고려인삼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양의 기운이 많은 식물이 인삼이고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산들이 양의 기운이 없습니다.
대부분 화산으로 많이 내뿜어져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다 내뿜어서 일본에서는 인삼이 안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산이 굉장히 거대한 데가 많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양의 기운이 모이지 않습니다. 작물을 심는다라고 해도. 그래서 한국의 뭐 풍기라든가 개성 네. 아니면 요런 데 금산 이런 데 가보시면 산이 야트막하면서 양의 기운을 제일 크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부터 고려 인삼이 굉장히 인기였다. 이거는 우리의 또 자부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인삼밭 같습니다. 3년 하면 딴 데 가야 돼요. 아, 빨아들이기 지력 때문에 예예. 인삼 그게 맛 굉장히 오래 못하죠. 맞습니다. 오래 못하죠. 그리고 요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조미료 시장인데 옛날에는 요 이극기라는 홍콩 브랜드가 1위였다가 이금기? 이극기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죠. 요게 밀려나고 중국제 제품들 예를 들면 해천이라고 불리는 해천 미업이 있고 또 다음에 뭐 유월선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스 시장들이 많이 이제 장악이 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됐었었고요.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것들인데 라면은 불닭이 확실히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요 불닭 이렇게 보실 텐데 불닭과 관련해서 제일 많네. 예, 여전히 이 매운 열풍인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라면 너구리. 네. 그러네. 여러 매장들 가면 불닭은 없는데 못 봤어요. 아. 예. 물론 이제 중국 기업들 중에서 여러 기업들 강사브란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 보통 중국어로 통이라는 기업들이 1, 2위를 다투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이한 라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비고라든가 아니면 풀몬 제품 같은 경우도 인기는 있는데 예전만은 안 하지만 여전히 좋은 포지션을 자리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음식료 이런 것들도 매장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국에만 갔을까요? 그럼 중국에 갔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크로스 체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동에 가봤습니다. 일단 명동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23 울트라니까 역시 제가 찍은 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명동에서는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히잡을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동남아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지라고 불리는 올리브영에 가봤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요. 참고로 이 올리브영은 화장품 중에서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인디 이게 무슨 뜻이야? 인디펜던스의 약자 중에 하나죠. 네. 뭔가 독립적인 그러니까 뭔가 대기업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어떤 이런 유행을 가지고 만든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굉장히 줄 서서 보고 쓰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 상품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 있는데 그중에 탑은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조선미녀라는 게 가장 큰 인기가 있는 우리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조선미녀? 조선미녀. 여기도 뭐 무슨 조선 무슨 미녀 이런 거 있던데 요즘 미녀가 유행인가 봅니다. 어쨌든 이런 조선미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관절미녀가 있었고.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ODM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만든 회사들은 찾아보면 몇몇 회사들이 있었다 정도였는데 역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걸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을 가봤습니다. 일단 면세점을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명동에 가보면 생각보다 중국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에 가면 중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면세점인 예, 거죠? 우리나라 면세점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모 면세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 소공동. 예, 소공동 보시면 이 건강기능식품 쪽에 역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와 이렇게 많지? 정광장부터 시작해서 이전보다 생각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졌구나라는 걸 제가 주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일단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중소형 브랜드들 이게 이제 예전에 3컨셉 아이즈라는 그죠? 뭐 중국어로 하면 산시라고 보통 불리는 건데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였었고 올리브영에서도 그렇고 뭐 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좋은 브랜드는 역시 있고 최근에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상장 브랜드는 아닌데 뭐 가히인가 뭔가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가히. 가히 있죠. 이것도 되게 가히, 인기가 가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줄을 섰었던 것 같아요. 김고은 씨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되게 한국은 좋은 아니고. 인기가 있었고 재밌는 건 네.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건 뭐냐면 네. 중 명품 브랜드에 대해 줄을 많이 서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면세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것들인데 보시면 이제 파레가머 요거 있죠, 그죠? 파레 열심히 감는 요 브랜드. 파레가머. 죄송합니다, 뭐 네. 얘기라서니까 그죠? 굿자. 뭐 있지, 뭐 네. 굿자, 뭐 이런데 줄을
불과 한 달 전에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쓰기 시작한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이 셀렌느나 루이비통인데 이 회사가 요 같은 회사예요. 전부 다 LVMH 소속인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또는 이런 것들 말고도 그러니까 최고 어떤 브랜드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서브 브랜드들의 어떤 그 명품들도 주로 확연하게 쓰는 모습을 봐서는 입국자들이 확실히 늘어나기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전만은 못해요, 확실히. 정말 많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한 달이 지날수록 뭔가 좀 달라지고 있네. 그래서 숫자가 올라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화장품 매장이었는데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어요. 대단히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들도 옛날에 없는데 근데 유독 요 브랜드 하나만은 줄을 좀 많이 섰다. 아까 가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이제 뭐 양쪽을 모형동도 확인해보고 이쪽을 확인해보면 어쨌든 조금씩 점진적으로나마 개선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전에 있었던 우리 브랜드 화장품들은 확실히 지는 것 같고 뭐 ODM 중심으로 올라오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명품에 대한 어떤 소비는 점진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서 보여드렸던 뭐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는 전기차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이 대중화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이니 이 국가들이 대중화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난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찾아야 될 또 다른 좋은 어떤 그 관련 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고요. 이건 제가 주기적으로 다녀오면서 아마 많이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눈에 띄게 제가 했었으면 확실히 매출 증가로 이루어집니다. 애널리스트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서 매출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뒤에 머지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알겠는데 몇몇 도시 중국 가보고선 그걸 전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주요 대도시만 해도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시장이 7, 8배가 넘기 때문에 그것만 가도 유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소비를 트렌드를 분석을 할 때 시골 가진 않으시죠? 우리 뭐 농촌 가가지고 여기까지 번졌어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서울 가서 그렇죠? 보면 되는 거지.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는 중앙에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간 특성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중앙에서 큰 도시 중심으로만 있으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저 먼 시골까지 가면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 있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 때문에 주가가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리온은 이렇게 되고 또 대도시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밸류를 줄 수 있는 거고 많이 다릅니다. 중국 소비는 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예전처럼 올라온 거는 한참 멀었고 그런데 올라오는 속도가 확실히 있어요. 있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숫자는 많이 적긴 한데 불과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는 많이 나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유의하게 실제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숫자는 좋아지고 있는 건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단체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 많아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눈으로 보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중국 사람들이든 해외 사람들이든 공통점들이 뭐냐면 재밌게도 모든 브랜드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꼭 특정 브랜드를 특정해서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가서 하면 그래서 혹시 명동 놀러 가실 일 있으면 슬쩍 한번 가보셔서 뭐 여기 한번 백화점 한번 쇼핑해 볼까 가셔서 한번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 기적처럼 왜 저기만 줄 서 있지?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면 그게 또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로 가는 게 리포트보다 6개월 빠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선엽 장군님의 오늘 말씀이었고요. 다음 청양 구기자가 유명하답니다. 많이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기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선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